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거래처 등록까지 마쳤고,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오셔서요. 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계정 과목들이 보이는데, 이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의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뭐가 자산과 부채와 자본, 수익과 비용이 어떤 증가한 변동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거래라고 보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서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계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이름을 붙여진 이름을 현금, 당좌 예금 이렇게 붙여진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101번부터 시작을 해서 999번까지 이렇게 쭉 진열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전체 눌러주시고, 자, 회사에서 필요하게 되면 이 계정 과목은 언제든지 이렇게 회사 설정 계정 과목란이 바로 비어있는 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해 보시게 됐을 때 여기 자산을 찍어 보시게 되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여기 당좌자산을 찍게 되면은 101번부터 145번 해서 이 뒤에는 세부 항목이기 때문에요. 145번까지가 당좌자산이다. 해서 코드, 계정 과목, 구분, 현재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현금을 찍었잖아요. 그럼 밑에 현금 적요가 열립니다. 적요. 그러면서 각각 필요에 맞게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이 적요를 참고하셔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거래가 무슨 내용인지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보셨을 때 이렇게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습니다. 빨간색과 검정색이 있는데 검정색은 바로 수정이 돼요. 이런 건 고쳐서 사용하셔도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지만 빨간색은 웬만해서는 그냥 사용을 하시라는 거죠. 다른 이런 회계 프로그램에서도 요 계정 과목은 요대로 쓰고 있으니까 고치지 말고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고쳐서 사용해야겠다 싶으시면은 컨트롤 키와 F1번 키를 살짝 눌러 주셔야 돼요. 컨트롤 키와 F1번 키를 살짝 눌러 주셔야지만이 여기가 수정이 됩니다. 자,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한번 눌러놨기 때문에 수정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안 고쳐지죠. 여기 이렇게 뜹니다. 이거 시험 보실 때 이런 일 많아요. 빨간색 고치라고 그랬는데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면은 입력이 안 된다는 거, 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852번. 자, 852번 가보시면은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에요. 자, 비어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위탁 판매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서도 경비, 여기 구분 있습니다. 경비로 보겠다. 자, 800번이니까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거든요. 801번부터 900번대 자, 판매비와 관리비, 즉 경비로 떨고요. 경비이면서 자, 밑에 현재는 이제 사용할 거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적요칸에서 현금 적요. 자, 만약에 이제 현금으로 위탁 판매비를 결제했을 때는 위탁 판매비 현금 지급이라고 하는 오타가 났어요. 현금 지급. 자, 이렇게 딱 쓰시게 되면 연필이 나왔어요. 이거는 편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직접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연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1번을 체크해 놓으시면 위탁 판매비 현금으로 지급했구나. 만약에 대체적요 이쪽에도 자, 입력을 하시면 위탁 판매비를 자,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외상으로 자, 안 줬다는 얘기니까 미지급했다. 이럴 때는 대체적요 1번을 찍어주시면 이거는 아직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분이구나. 미지급. 아직 지급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또 다시 한번 전체 눌러가지고 자,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 빨간색도 수정 한번 해볼까요? 자, 138번. 자, 138번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도금. 여기서는 지금 빨갛지가 않지만 하나 위로 올려보세요. 그럼 빨갛게 생겼어요. 자, 요거를 소액 현금으로 바꿔줘라.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와 F1번을 누르셔야지 그냥 소액 현금 쓰시면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자, 다시 들어가셔서
138번 이 전도금 컨트롤 키와 F1번 키 누르셔갖고 소액현금 이렇게 쓰실 때 소액현금 쓰셨을 때 수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입력을 하는 경우는 지금 처음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처음 구입해 가지고 입력을 하기 때문에 전기분 자료가 없어서 지금 입력을 하는 것이지, 보통의 경우는 결산 치르시고 마감하시게 되면 다 2월 되기 때문에 굳이 입력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세 식구가 오는데, 그 전에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뜻 자체가 우리 회사에 뭘 보는 표다? 재산 상태를 보는 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 식구가 온다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 세 식구가 등장을 하겠고, 이 재무상태표는 기초냐? 기초 재무상태표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점이 일정 시점에 작성을 하는데, 시자가 볼시, 점점이니까 보는 점이 언제다? 1월 1일인 거죠. 기초 1월 1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기초 재무상태표가 되겠고, 기말 재무상태표다 그러면은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이다? 12월 31일 시점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기말 시점.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는 표다. 식구는 몇 식구가 온다? 자산, 부채, 자본 세 식구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산 중에서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즉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으면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누죠.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현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현금을 여기다가 두 글자를 직접 이렇게 쓰시고, 현금 관련된 애들이 지금 현금, 소액현금, 현금 가부족, 이렇게 현금 들어간 애들이 다 나오는데 이대로 놓고 확인하시고요. 차변 금액을 쓰실 때는 여기 보시면 자,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쪽에 현금 30500 더하기 눌러주시면 한 번에 공 3개가 들어갑니다. 한 번에 공 3개가. 자, 그 다음에 또 당좌예금도 마찬가지로 당좌 두 글자 찍으시고 당좌예금 넣으셔서 44500 더하기,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보통예금 만약에 코드를 알면 바로 103번 코드를 넣으시고 25 더하기 두 번 눌러주시면, 공이 더하기 한 번 누를 때마다 3개씩 두 번 눌렀으니까 이렇게 6개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흔히 현당보, 얘네들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낱낱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합계 잔액상표를 한번 열어서 보시게 되면, 자, 1월 1일. 자, 지금은 차변만 기록이 돼 있고 대변이 없어서 이렇게 차액이 생겼습니다. 자, 무시하시게요. 이해하시고, 자, 아니요 하시고, 제출용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묶어서 자, 외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기능모음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중에 통합계정 등록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회사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묶어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다가 보여줄 때는 이렇게 묶어서 보여주는 게 좋지, 낱낱이 과목별로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들어와서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통화, 그쵸?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통화, 혹은 타인이 발행한 수표 같은 경우도 다 현금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편안이라든가 배당금 통지, 이제 좀 있으면 배당해 주겠다고 하는 통지표라든가, 만기가 다 된 국가에서 발행한, 혹은 또 국채나 공채 이자표 같은 게 있어요. 만기가 다 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현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회사에다가 큰 금액을 보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적당량을 보유하고서 나머지는 이렇게 은행, 당좌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하고 당좌 거래를 맺어가지고 필요할 때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예금을 해놓는 것이죠. 보통 예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특별히 없죠. 이거는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상 매출금을 입력을 하시는데, 자, 얘를 잘못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현금이나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제 외상 매출금을 작성하실 때는 요 부분, 자, 외상 매출금을 작성하실 때는 자, 요 부분 보고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자, 앞전에 작성했던 부분은 자, 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료가 없었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자, 외상 자, 매출금 입력을 하시고, 외상 매출금 금액은 30500 더하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보시면 상품을 팔고 외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외상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외상을 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상할 수밖에 없었고, 자, 이때 이 외상 매출을 해놓으면 다 받는다? 그렇지 못하죠. 외상 매출을 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 대손이라고 하는 뜻, 대손이라는 뜻은 뭘로 볼 수가 있느냐면, 이 대손은 채권을 못 받았을 때 처리하는 명칭입니다. 처리하는 명칭.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외상 매출금도 채권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외상 매출금도 채권이고, 또 누구도 채권이다, 이렇게 받으러옴도 채권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바로 대손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대손을 찍어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대손 충당금 코드가 보이죠. 그런데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이 외상 매출금 코드가 몇 번입니까? 외상 매출금 코드가 108번. 고로 요거는 몇 번 코드를 쓰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109번 대손 충당금 코드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겠죠. 30만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받으러움입니다. 받으러움. 자, 받으러움도 마찬가지로 받을 찍으셔가지고 금액은 얼마 쓰신다? 여기 거 쓰시는 거죠. 자, 여기 거 2천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더하기 요 받으러움도, 자, 우리가 상품 같은 거 팔고 자, 어음 받았어요. 그랬을 때 요것도 채권입니다. 받을 권리.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생한다? 대손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셔서 대손 찍으시면은 111번. 그렇죠. 충당금. 그래서 금액은 2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알아서 자기가 여기 금액 30500에서 30만원 빼가지고, 이건 부채 성향이기 때문에 충당금은 대변에 기록이 되고, 자, 차감해갖고 장부는 결국 30200, 000이 들어갈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 단기매매증권 나왔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1년 이내 사고팔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기 찍어주시고 매매증권 107번이 되겠습니다. 금액, 자, 1000만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은 당좌자산의 금액이 집계가 됐어요. 자, 1억 6천.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들어가시는데, 상품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라고, 팔아야지만이 되는 자산이에요. 여기다가 900만원 넣으시는 순간 재고자산 쪽으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물 넣겠습니다. 건물도 자, 우리 회사에 건물을 딱 넣어갖고 보시면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공장이나 사무실, 창고 이런 것들은 건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넣으시는데 2억 200 더하기 딱 눌러주시면은 유형자산 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정확하게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도 보시면 처음 구입했을 때는 2억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감가. 이 감가라고 하는 것, 감가가 바로 가치 감소를 말하는 거죠. 상각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가치 감소로 없어진 그동안의 누계 금액을 모아놓은 게 얼마다? 5천만 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기다가 감가를 찍으시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은 건물이 202번이니까 몇 번 거 쓰신다? 그렇습니다. 203번 거 감가상각 누계, 202니까 관계코드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해서 관계코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 5천만 원. 자, 이것도 부채 성향이라 대변 쪽으로 빠지고요. 자, 비품. 자, 우리 회사에서 비품 같은 경우는 뭐 복사기, 프린트, 책상, 컴퓨터, 일체 이런 집기 같은 거를 비품으로 보셔야 됩니다. 금액이 조금은 어느 정도 있다, 규모가 있다, 그런 것들은 비품으로 보시면 되고, 비품으로 잡아놓으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제 소모품 비로 떨게 되면은 그 당의 비용으로 잡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적당히 이제 보셔가지고 장기간 사용한다 그러면 비품, 잠깐 쓰고 만다 그러면 소모품 비로 떨어주시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다 입력을 하셨습니까? 자산 입력을 마치신 겁니다. 자산. 자, 이렇게 금액이 맞음을 확인하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부채 쪽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뒤 이어서 여기다가 입력하시는 겁니다. 단기 차입금. 그래서 단기 차입금, 자,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돈 빌렸습니다. 자,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자, 금액을 보시면은 52100 더하기, 자, 그 다음 또 외상 매입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상대방에게 가서 물건 사가지고 오면서 돈을 못 준 거. 자, 외상 매입금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자, 금액 48 더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지급어음 나왔습니다. 지급어음. 자, 우리도 물건 구입하고서 어음을 발행했을 때는 지급어음. 자, 15500 더하기. 자, 미지급금이라는 것도 보이시죠? 자, 미지급금은, 자,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상품 같은 거 사고 돈을 못 줬습니다. 그럴 때는 외상 매입금이에요. 그렇지만은 상품이 아닌 것, 그런 것들은 미지급금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외상 매입금은 상거래, 자, 상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자, 미지급금은 상거래 이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구분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선수금 되겠습니다. 선수금. 자, 선수 같은 경우는 물건 팔기로 하고 미리 받은 겁니다. 선수금. 자, 예수금. 자, 예수금은 우리 월급, 종업원들 월급 주고, 자, 세금 같은 거 떼놓은 거 있죠. 사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남의 세금은 예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유동부채 쪽만 있네요. 비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기로 한 부채인데 지금 안 보여요. 그렇게 하고 마무리로 자본금. 그래서 자본금, 자, 입력을 마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차액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익이 발생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당좌자산,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그럴 때는 당좌자산 찍으시고 상단 위쪽에 항목 보기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쉽게 이 당좌자산 항목만 보고 수정하실 수가 있겠죠. 다시 전체 보기.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 항목 보기 찍으셔서, 자, 유형자산 항목 보시고요. 수정하시고 다시 전체 보기, 자, 이렇게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차차 하나하나, 자, 세밀하게 상세하게 수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